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렇게 다시 찾아봤네요. 자, 1-2 강의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각 시대의 생활 모습을 좀 더 쌤이 설명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잘 참여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쌤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같은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봅시다.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시만요, 넘어갔네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빙하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빙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춥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어디 안쪽이죠, 여러분? 예, 동굴 안쪽이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동굴 안쪽에 살았어요. 동굴 안쪽에 살면서 혹시 바깥에 살더라도 이런 도구가 뭐였어요, 여러분? 뗀석기였죠. 되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세밀하지 않은 도구였기 때문에 바깥에 집을 짓기도 어려웠단 말이야. 지어봤자 막 지어요. 그래서 보통 막집이라고 하죠. 근데 바깥에 집을 짓기도 어려우니까 보통은 동굴에서 사는 거야, 여러분. 요렇게.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요렇게 이거 보시면 동물 가죽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동물 가죽을 활용해 가지고 옷을 해 입어요. 동물 가죽이나 또는 나뭇잎 가지고 옷을 입는 거야. 이 시기에는 여러분 워낙 춥기 때문에 별다른 뭐 농사 같은 거 지을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또는 열매를 채집해 와서 먹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빙하기가 끝난 신석기 시대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도 요거는 유지가 돼요. 뭐냐면 이렇게 사냥을 해요. 사냥하는 건 똑같아요. 보시면 신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고래도 사냥하고요. 뭐 보시면 무슨 초식동물 같은 그림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배를 타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토기 모양도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냥하는 건 여전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근데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시기에 여러분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제 간빙기가 되면서 날이 따뜻해지죠?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먹고 버렸던 막 씨앗에서 싹이 막 자라는 거야. 그걸 본 당시 인류들, 야, 이거 심으면은 농사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도 농사라는 걸 시작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부터는 농사를 짓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1-1강에서 토기 왜 쓰냐? 갈돌 갈판 왜 쓰냐? 왜 썼겠냐, 여러분? 일단 갈돌 갈판 같은 경우는 곡식 알 있죠, 쌀알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빻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는 그런 곡식들을 모아두는 그런 용도, 또는 간혹 가다가 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1강에서 가락바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 가락바퀴는 어떻게 쓰였느냐? 자, 이거는 쌤이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돌아와서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부터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푸염중 역사쌤 김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석기 시대를 나가게 되는데, 요런 모양의 석기를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아마 사진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가락바퀴라고 하죠.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생겼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의문이 들 거예요. 이 가락바퀴라는 이런 건 어떻게 도대체 사용했을까? 이 모양을 갖고 여러분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동그래가지고 작잖아. 얘도 바퀴는 아닐 거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릇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뭔가를 찍고 자를 수 있는 뭐 그렇게 뾰족한 부분도 없죠.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을까?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이 사용법을 시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물은 간단해요. 자, 지점토와 그리고 막대기와 그 다음에 털에서 나오는 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실이 필요하죠. 자,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크기의 돌을 주워서 다듬고, 둥근 모양으로 다듬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이 가운데 구멍을 뚫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막대를 가운데에 끼는 거죠.
이렇게 껴서 그럼 이게 도대체 이 모양으로 뭘 하는 거냐?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런 노끈 같은 실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노끈도 여러 실이 엉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엉키게 만든 이렇게 털에서 동물의 털에서 이런 실이 나오려면 그 털을 막 이렇게 엉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일일이 그 동물 털을 뽑아서 막 꼬고 하면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도구를 하나 발명한 거예요. 바로 이게 가락바퀴라는 거다. 그래서 가락바퀴에서 이 가락바퀴에 이 돌은 일종의 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아마도 이게 완벽한 시연은 아니에요. 자,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이 동물 털을 좀 이렇게 뽑아내겠죠? 뽑아내서 여러분 이 막대기 이 돌 요런 쪽에다가 아마 이렇게 감았을 거예요. 약간은. 그런 다음에 이 돌리는 근데 이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처음 하면 시연해 보는데 분명히 털을 이런 식으로 감아요. 감을 거야. 털을 지금은 노끈이라 완전한 실은 형태인데 털이 막 이렇게 수북한 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지금 다 빠지죠. 요 막대기가 문제네요. 막대기가 너무 밋밋해. A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래에서 고정이 돼야 이게 돌아가는 원심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쌤이 도구를 다른 걸 준비해 볼게요. 이게 물론 여러분 석기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무떼기라고 생각하세요. 나무떼기인데 아래에 좀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나무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나무떼기에 과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락바퀴를 걸었겠죠. 그럼 여러분 돌릴 때 이게 이 돌이 돌아가는 원심력 때문에 훨씬 더 이 실을 뽑기가 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락바퀴 원심력을 이용해서 과거 사람들은 실을 돌려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딸려오죠, 여러분. 딸려오잖아, 그렇죠? 딸려와서 실을 막 이렇게 뽑아내요. 그럼 이만큼의 실이 뽑아냈네. 그래서 이 실로 짜라라 이렇게 뼈바늘 그런 걸로 만들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가락바퀴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참 쉽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어요? 자,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락바퀴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돌을 나무 막대기에 꽂고 이 털실에서 이렇게 동물 털 있죠? 동물 털에서 실을 뽑아내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부터는 단순히 동물 가죽을 걸치거나 막 나뭇잎을 잇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그물을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오른쪽 보시면 뼈바늘로 천을 꿰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동물 털로 만든 실 있죠? 그 실로 옷을 만드는 거야. 그런 옷에서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 신석기 시대에. 그걸 여러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뼈바늘은 이렇게 그물 만드는 데도 쓰이고 낚시할 때도 쓰인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에는 없는데 아까 1-1강에서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거는 여러분 어떤 용도냐면 약간 신앙생활에 관련이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역사학자들이 뭐 애니미즘, 뭐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교과서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애니미즘은 뭐 태양, 뭐 아니면 강물 이런 거를 막 섬기는 거고 토테미즘은 동물을 섬기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그 사이에 어떤 주술사가 있다는 걸 믿는 거고요. 그래서 토테미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나중에 배울 고조선에 그거 있죠. 웅녀.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 막 마늘 먹는 그런 얘기 있죠. 그게 토테미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석기 시대부터 신앙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기 전에 일단 필기 좀 씌우고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건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움집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에 살았다고 했죠. 동굴에 살거나 또는 나가 살아도 진짜 막 짓는 막집이라고 했어요. 이 막집과 움집의 차이는 뭐냐면 땅을 파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막집은 그냥 평지에 막 짓는 건데 움집은 이제 신석기 시대에 도구가 발달하니까 땅을 좀 파요. 땅을 파는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아까 그림에서 본 것 같은 집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자, 청동기 시대는 그럼 어떤 생활 모습 양상이 보이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을 그대로 써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농사할 때는 돌을 써요. 왜냐하면 청동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농사나 이런데 돌을 썼다는 거. 특히 반달돌 칼로 쌀을 베요. 그러니까 이 청동 시대 벼농사 시작한다는 게 좀 포인트예요. 벼농사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 여러분 여기 뭐 나오진 않는데 나머지 생활 양식은 신석기 시대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청동기라는 도구가 등장하죠. 그 청동기라는 도구는 사실상 어떤 식이냐면 워낙 금속이 귀하기 때문에 고위 계급들의 어떤 장신구 또는 어떤 제사용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가장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넘어갈게요. 바로 이런 걸로 상징되는 계급이에요, 계급. 여러분, 신석기 시대까지는 그렇게 계급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통 봐요. 평등 사회가 유지됐다고 보는데,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가면 벼농사까지 지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도구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금속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계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이 고인돌이라는 건데 이 고인돌은 여러분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어마어마하죠. 물론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요만한 것도 있어요. 이 고인돌에 비해서. 그럼 이 큰 무덤을 어떻게 만드느냐? 고위 계급의 사람이 죽으면 그 하층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런 커다란 무덤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고인돌의 이 존재 자체가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등장했다는 걸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선사시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 정리가 됐고요. 여러분 배움일지에다가 요런 표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이 시대의 생활 양식을 정리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면 여기 신석기 시대부터 뭐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 뭐 이런 거나 또는 신석기 시대까지는 평등사회였다. 뭐 이런 거 있죠. 평등사회. 이거 왜 이렇게 번지죠? 평등사회.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뭐 계급 사회가 시작됐다. 뭐 이런 거 적는 거 있잖아요. 이런 표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옷, 식사, 집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약간 요거를 정리를 또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쌤이 추가 과제를 하나 제시할 건데 이 추가 과제는 여러분 거기 온라인 클래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쌤이 제시할 거예요. 거기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2교시, 1, 2교시가 역사였죠. 2교시 출석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의 어떤 출처는 이렇게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